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27화 3부도 2부에 이어서 K리그 명예기자단과 함께합니다. 자, 저희가 또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3부는 좀 특별해요. 이름하여 한준희 장지현을 파헤치다. 도대체 이 두 분께 이렇게 궁금한 점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대표적인 축자랄로 유명하신데 축구 중계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따로 축구 공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옛날하고는 좀 바뀌었어요. 한 4년, 3, 4년 전부터. 옛날에는 경기 당일날 해당 중계 경기 준비를 당일날 보통 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이 너무 좀 삭막해지더라고요. 주말은 그냥 계속 중계 준비만 하고 뭐 중계하고 뭐. 주중에는 저는 풀 경기로 보는 경기들도 있고요. 좀 시간이 없을 때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훑어보는 경기가 있고 미처 못 본 경기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는데 주중에 일단 항상 하던 메모 체크를 다 합니다. 경기에 대한 메모죠. 주말에는 이제 팩트, 프리뷰만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당일날 뭐 이렇게 벼락치기처럼 준비를 하면 그때 준비했던 거를 막 소화하고 싶은 욕심이 좀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좀 그냥 봐놓고 팩트만 좀 프리뷰만 체크를 하고 가면 중계가 조금 경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경기 안에 있는 내용 쪽으로만 중계하게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중계 준비하시면서 두 분은 그 커뮤니티라든지 축구 사이트를 자주 보시는지. 사이트를 필요하면 봅니다. 네. 무언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는 보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장지현 의원님하고 제가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전체적인 스포츠를 향유하는 방식 자체가 어려서부터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계 준비는 경기 자체를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장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모든 경기를 다 볼 수 없을 때는 최소한 하이라이트나 최소한 골 장면까지만이라도 일단 그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칼럼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는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외 칼럼니스트들의 이제 칼럼 그런 것들이 또 어떤 통찰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지식 습득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영상 더하기 해외 칼럼을 많이 본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저만의 좀 팁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3배속으로 봅니다. 플레이어에서 받아서 90분을 다 보는 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90분 다 봐도 되나? 근데 3배속으로 보면 봐도 아는 팀이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경기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흐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술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구나. 그런 거 파악을 할 때 요즘에 그 속도를 좀 올려서 요즘 워낙 플레이어들이 좋아요. 저한테도 축구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신하영 아나운서는 또 리버풀 팬으로도 유명하시고 정말 이 축구 방송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오래 진행을 해오셨는데 정말 축구 여신 아닙니까? 이 축구 공부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원투펀치를 통해서 합니다. 진짜 이런 게 아재예요, 아재. 질문이 너무 길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리버풀 경기는 사실 거의 이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다른 팀 경기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저도 한 3배속으로. 그러니까요. 저희는 해설자다 보니까 이제 두 팀 상황을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리버풀만 보더라고요, 리버풀 움직임. 질문도 거기밖에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두 분 모두 축구 해설의 잔뼈가 굵으신데 해설위원으로 중계하셨을 때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였는지요? 저는 제가 몇 군데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리바이벌을 하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바로 직전에 해설했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몇 경기 했는지도 뭐 적어놓지도 않았고 모르겠고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항상 직전에 중계했던 경기.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그게 뭐냐면은 바르셀로나 B팀과 가바라는 팀이 있어요. 저 4부 리그에서 승격한 팀인데 그 두 팀 간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경기는 다음에 할 경기.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여자 월드컵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경기가 될 텐데 저는 항상 그거는 몇 번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 울버햄튼전 2골 넣으면서 막판에 그런 경기. 최근에 또
손흥민 손흥민 선수 선수. 골 넣은 경기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리그에서. 네. 그런 경기. 저는 그런 경기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정말 솔직한 네. 대답이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런 것 박지성 같아요. 막 네. 이런 경기.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만약 축구 감독이 된다면 어떤 팀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지, 뭐 선수단 구성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전술, 아니면은 뭐 특별히 지금 현존하는 팀 중에서 맡아보고 싶은 팀이 있는지 저는 이거 한준희 의원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압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축구 감독을 할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축구 감독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좀 언어 도단 좀 가당치 않은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감독하면 뭐 그냥 일반 분들도 많이 하시는 그런 그냥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최근에 한 줄 한 줄 열심히 감수한 책이 있어요. 좌익 축구, 우익 축구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좌익의 이제 현대판 거두는 이제 펩 과르디올라고 우익의 현대판 거두가 디에고 시메오네로 이제 나와요. 근데 물론 이 두 감독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아주 유명한 감독들 팀들이 다 거기 이제 해석이 되는데 좌익이냐 우익이냐의 그 기준으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기준에서는 좌익 축구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좌익스러운 팀이면은 좀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메오네 감독 정도의 예술적인 극우면은 네. 그것도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이나 시메오네 감독의 팀이면은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3의 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99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괜찮은 것 같아요. 99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마디로 명승부 제조기, 역전의 명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팀. 그때 누구 있었어요? 베컴, 긱스, 로이 킨, 폴 스콜스 뭐 이런 드와이트 요크, 뭐 앤디 콜, 이제 스탑 뭐 이런 슈마이켈 골키퍼까지 이제 그런 팀인데 게리 네빌 그 팀이 그 당시에 보여준 플레이는 굉장히 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르디올라와 시메오네처럼 막 극에서 극 이런 거는 아니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경기들과 그 어떤 투혼, 그 플레이 이런 거는 저는 99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장지현 위원님은요? 저는 첼시 감독이 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첼시의 감독이 된다라고 네. 하면 뭐부터 바꿔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선수들을 다 바꾸고 싶어요. 저도 이 질문 받고 저는 근데 그 생각했어요. 상주 상무를 맡아보면 어떨까? 왜냐면은 언제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면은 전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상주가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관심사고 사실 상주의 힘은 한두 달 전부터 이미 좀 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그 마지막 33라운드를 또 아주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후에 5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근데 사실 상주 상무 감독분들이 고충이 심하죠. 그렇죠. 굉장히 고충이 심한데 지금 신하영 아나운서처럼 그거를 나름의 흥미로운 도전이라고 또 생각할 여지도 있기는 있죠. 자,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께 또 즉석으로 한번 질문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혹시 지금 저희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증이 생기셨다 하시는 분. 저는 축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제 축구도 물론 재밌지만 그 선수들이 뛸 때 유니폼이 되게 이뻐서 또 축구를 좋아하게 되는데 앞에 계신 세 분들은 보면서 어떤 유니폼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 유니폼, 네, 이 어두운 색깔, 시메오네 감독의 드레스 코드를 연상케 하는 조금 어두운 색깔인데 어두운 색깔로서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유니폼은 사실은 네덜란드 유니폼이에요. 저는. 오렌지색. 네. 그 유니폼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외에 유벤투스 유니폼 중에 여자 한정으로 핑크색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갖고 싶었고 가장 좋아하는 유니폼은 무조건 제 이름이 있는 유니폼인 것 같아요. 명답이죠. 네, 제 이름이 뒤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콥 유니폼을 아영 좋아해요. 이렇게요. 그게 가장 또 기억에 남죠, 사실. K리그 유니폼 중에서는 좀 기억에 남는 유니폼, 제일 예쁘다 싶은 유니폼. 바뀐 지금 성남 FC의 유니폼. 이거 K리그에서
굉장히 좋다 싶은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는 배트맨, 좋아하는 감독 드레스 코드는 디에고 시메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어두운 계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남 지금 유니폼은 꽤 이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주 상무는 상주 상무 써 있잖아요. 상주 상무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다른 팀들은 뭐 다른 게 써 있을 때도 많잖아요. 여기 협찬이라든지. 그렇다고 뭐 브랜드 저 단다고 네, 마스타 상주. 뭐 이런 거 달 수 없잖아요. 네, 여기 상주 상무를 달아야지. 네, 그래서 확 뛰긴 뛰더라고요. 네. 활동화 뭐 이런 걸 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제 또래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국가대표 경기는 보는데 K리그 경기를 잘 안 보는 그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K리그 주변에 K리그 팬들을 더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본인만의 방법이 있었다면 뭐 아니면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K리그 팬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광범위한 주제가 나왔어. 네, 역시 경기의 질이 높아지고 경기가 재밌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재밌으면 뉴스라든가 이런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조금씩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결국은 팬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경기 자체도 더 재밌어지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미디어의 지원도 같이 이제 점점 이게 늘어나게 되면 말로 뭐 옆에 친구한테 재밌어 같이 가자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언론 같은 데서 보여지는 게 사실은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쪽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또 연맹 직원분들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지도자분들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프로축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프로축구를 좋아하는 걸까? 대표팀 한국을 좋아하는 걸까? 네. 후자죠. 네, 거기부터 인식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봐요. 우리만의 세상에서 K리그를 항상 보고 왜 K리그는 뭐 프로야구랑 빗대기도 하고 국가대표 경기하면 이렇게 환호하는데 하지만 그 현실 인식을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사실상 프로축구를 아직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팀 경기는 봐요.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근데 프로축구라는 상품이 과연 어느 지금 시점에 와 있느냐 그런 현실 인식을 좀 냉정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겸손하게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좀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프로축구가 생겨나서 어느 시점부터 연고지가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시점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고 지금부터 좀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나가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니 뭐 그렇게 크게 또 한탄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 할 때 보세요. 거기는 진짜 이른바 그 인기 종목이 아닌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보면 또 그 순간에는 그 종목들이 반짝 또 인기 종목들화가 됩니다. 그 올림픽을 할 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올림픽에 나왔던 그 많은 종목들이 평상시에 일상적인 화제가 되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축구의 경우에도 이것이 일상적인 화제가 되는 수준이 돼야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일상적인 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좀 공적인 어떤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고 하는 순간이 돼야지 이게 뭐 예를 들어 멋진 골 장면이라도 자주 보여주면은 정말 기묘한 골 장면일 경우에는 그게 화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미디어가 그럼 먼저 보여줘야 되느냐를 요구하기 이전에 사실은 축구 자체가 좀 더 즐겁고 재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두 분께서 굉장히 심오한 답변을 주셔서 좀 분위기도 업시킬 겸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인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선수들이 멋지다는 걸 계속해서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선수들의 이제 필요한 잘생김. 요소죠. 네. 그리고 유니폼을 통해서 또 패션 쪽으로도 여자 네. 팬들을 확보하는 거. 네. 저도 소시적에 잘생긴 선수 좋아했어요. 네. 저 대학 다닐 때 김주성 선수 좋아해서 머리 기르고 다니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K리그 명예기자단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어떻게 마지막에 한준희 장지현 파헤치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K리그에 대한 아주 폭넓은 대화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네, 저희가 K리그 명예기자단 6분 모시고 이렇게 공개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항상 소통하는 원투펀치가 되도록 하고요. 저희는 227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장지현이 100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